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올해 처음 이제 코트를 꺼내 입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역광이죠. 그래도 배경에 단풍이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앵글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보시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SUV GLS입니다. GLS 580 포매틱 준비를 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SUV, 최고급 SUV로 아주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크기서부터 벌써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덩치를 자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보통의 SUV들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5m를 넘고요. 길이가 폭은 2m를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거의 1.8m에 육박해서 자,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또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덩치, 당당한 존재감, 겉모습에서부터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실내는 플래그십의 고급스러움으로 꽉꽉 채웠죠. 벤츠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 모든 주행 및 편의 장비, 안전 장비,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소재들 사용을 해서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고급스러움은 역시 벤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V8 4.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V8 엔진이라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489마력의 최고 출력, 여기에 48V EQ 부스트 시스템이 가세를 하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통합형 제너레이터가 더해져서 가속할 때 무려 22마력의 힘을 좀 더 보태줍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시동이 가능하고요. 48V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 회수 시스템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Q 부스터 시스템을 더함으로써 안 그래도 강한 힘을 좀 더 보완을 하고요. 효율 면에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휠베이스를 60mm를 더 확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3열까지 가진 7인승 SUV입니다. 3열에서도 필요한 공간 확보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디자인, 그리고 성능, 그리고 아주 다양한 주행 및 안전, 보조장비, 편의장비들 이 차에서 모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자, 11.6인치 풀 HD 모니터인데요. 카메라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인치 태블릿도 준비되어 있죠. MBUX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터넷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죠. 유심 카드를 적용을 하고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모든 부분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너는 주인이 아니어서 그냥 맛만 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카메라도 있고요, 이어폰 잭도 있고 USB 포트도 있고 해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면 부메스터 오디오 스피커 들어와 있고요. 통풍 기능, 열선 기능, 뒷좌석 열선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무릎 앞 공간 따질 이유가 없죠. 주먹 3개가 들어가고는 남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어 있죠.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주먹 2개 더 남고요. 3열 공간과 공간을 나눠 쓴다는 의미에서 뒷좌석 3열에 사람이 탈 때는 2열을 제일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앞으로 제일 밀어도 이 정도 공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뒷좌석에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무선 충전 기능 넣어놨고요. 아주 조그만 수납 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태블릿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자, 제 손가락 높이로 센터 터널 들어와 있는데요. 2열 2인승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6인승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이 차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머리 공간 따로 재볼 필요 없이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죠. 좌우 분리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2개가 이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열로 들어갑니다. 3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2열 시트를 접어야 되겠죠. 이지 엔트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쉽게 3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열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트가 앞으로 오고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일일이 레버 당기면서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아주 편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들어오죠. 전동식으로. 무릎이 2열이 안 닿습니다. 주먹 하나 꽉 끼게 들어가는 공간이 남죠. 3열 시트가 아주 넓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다 싶고요. 옆에 보면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오른쪽에 또 2개의 USB 포트, 각각 2개씩 들어와 있네요. 아이고, USB 포트 풍년입니다. 그리고 좌우 개별 독립 시트로 되어 있죠. 3열을 위한 송풍 구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3열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운전석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자,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연결해서 이 아주 넓은 파노라마 같은 화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센터페이시아 먼저 보시죠. 메인 화면 이렇고요. 전화장치, 내비게이션, 라이드, 미디어. 자, 정보부터 보시죠. 차량 정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속, 제동, 엔진, 출력, 토크, 부스트 압력, 배터리 전압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연비, 평균 연비 지금 4.6 보이고 있는데 공회전 상태고 해서 여기서 보이는 연비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오프로드 스코어, 오프로드 주행 시에만 사용을 하시라. 오프로드 스코어 기능을 통해서 오프로드를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거죠. 사용 설명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화면 터치 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차량 설정, 퀵 액세스, 터치가 났네요. 파크 어시스트, 파크트로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어시스트 활성화시키는 게 낫겠죠. 그리고 차선 이탈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뭐인가요? 견인 방지 장치가 있네요. 실내 모션 센서, 사람이 있을 때, 움직임이 있을 때 알람을 주는 거죠. 승차 시 낮추기, 세차나 모드도 있네요. 미러 접힘, 파크트로닉 꺼짐, 레인 센서 꺼짐, 뒷유리 와이퍼 꺼짐, 틸팅 선루프 닫힘, 윈도우 닫혀 있음, 차량 레벨 높아짐, 이런 기능들 해서 세차 모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차 모드를 만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시승하면서. 자, 보조장치 뭐가 있나 보시죠.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이렇게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들어와 있죠.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다이나믹 실렉트, 이거는 인디비듀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속도 제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을 할 때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 설정, 패널 히팅, 다음에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64개 컬러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웰컴 라이트, 실내 온도에 맞춰서 멀티 컬러. 자, 이런 퍼플 스카이, 레드문, 파이어 레드, 던 블루, 선 옐로우, 정글 그린, 글레이서 블루, 컬러 플래시, 컬러 믹스, 이런 부분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그린, 파랗게 터치 스크린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있고요. 자, 이머징 컴포트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미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불러와서 한 번에 실내 분위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리프레시. 자, 이런 공조, 화면, 음악까지 디폴트 값으로 미리 정해진 세팅을 불러와서 실내 분위기를 한 번에 맞춰주는 거죠. 따뜻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바이탈리티, 조이, 이런 부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트까지 작동이 되네요. 이제 운전석에 안마 시트 기능이 있는데, 이런 시트와 공조, 오디오 이런 부분들 정해진 값을 불러와서 버튼 한 번으로 이런 실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에너징 컴포트 기능이고요. 이것도 옆에 시트 키네틱,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 시트 히팅 밸런스, 동반석 운전석 구분해서 하고요. 마사지도 핫 릴렉싱, 허리 어깨, 액티베이팅 마사지, 클래식 마사지,
웨이브 마사지, 모빌라이징 메시지, 액티브 워크아웃 쿠션, 뭐 이런 부분들 다 디테일하게 조절하면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죠. 시스템은 뭐가 있나요? 자, 디자인 스타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클래식으로 갈 수도 있고 스포츠로 갈 수도 있고, 자, 계기판이 바뀌죠. 프로그레시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도 있네요. 미디어에서 블루투스 장치 추가, 새 장치 연결. 오디오 한번 들어보시죠. I'm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자, 부메스터 오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아주 최고 수준의 사운드죠. 실내를 꽉 채우고 볼륨을 아주 키웠는데도 소리가 뭉개지지 않고요. 소리의 디테일이 잘 살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미 앱이 있는데요. 미 앱을 통하면 지금 연결은 안 됩니다. 뭐 내가 이 차 오너가 아니니까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차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보안, 경보, 뭐 이런 부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를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메르세데스가 자랑하는 MBUX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운전석 열선. 운전석 온도를 23도로 높게 조절합니다. 헬로 벤츠. 지금 말하세요. 실내 온도 22도. 운전석 측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헬로 벤츠. 지금 말하세요. 오늘 날씨. 죄송해요. 그것을 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렇죠. 해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좀 더 커넥티드 기능으로 확장되는 기능들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 차를 사시고 등록해서 유심칩을 깔면,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되면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실제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차가 전자화되고 커넥티드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게스트의 입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점 생기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 내돈내산, 내 돈 주고 이 차를 산 뒤에 시승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차 시승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시승차를 지원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 휠서부터 또 차근차근 보실까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3회전이 안 됩니다. 2.8회전 정도 하는데요. 이 큰 덩치를 3회전도 안 되는 조향비로 컨트롤 한다. 큰 덩치지만 민첩한 동작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은 각 부분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속도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올라온 정보를 오디오, 내비게이션, 트림미터 정보들을 연비, 시계까지 가운데 올라오는 정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트림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바꾸게 된 선택해서 필요한 정보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본 김에 서스펜션 잠깐 볼까요? 이 차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실을 때 차 높이를 최대한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데요. 높이면 이렇게 차량 상승 중 에어 서스펜션이 차체를 쭉 들어 올립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까지 6단계로 조절이 되는 거죠. 차량을 제일 높이면 최고 속도 시속 20km를 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로우 레인지를 넣을 수가 있네요. 사륜구동 시스템에 로우 레인지까지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죠. 거친 길에서도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 갖췄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나무와 가죽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우측 화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인포메이션 화면은 스티어링 휠의 버튼, 그리고 터치 스크린,
터치패드 세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바로 버튼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은 버튼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주행 모드 선택할 수가 있고, 오디오 볼륨, 다음에 카메라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텔레폰, 차에 필요한 부분들 퀵 액세스로 바로바로 빠르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여러가지 주행 모드, 로우 레인지, 수동 변속, 차고 높이,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 ESC 오프, 그리고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등의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터치패드를 감싸는 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손잡이가 들어와 있죠. 오프로드에서 차가 흔들릴 때 이 부분을 손잡이를 잡아서 운전자의 어떤 균형을 잡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앞부분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 C타입이네요. 들어와 있습니다. 컵홀더에는 냉장 기능과 따뜻함을 유지하는 보온 기능 정도 들어와 있네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역시 한꺼번에 작동이 가능하군요. 이 부분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룸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술, 많은 편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모든 역량을 이 차 안에 다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직접 운전하면서 이 차의 느낌 살펴보겠습니다. 자이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따라오세요. 자, 출발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더니 아주 깨끗한 후방 시야가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죠. 화면 아주 시원시원하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크고 깨끗할 뿐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주 대형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큰 화면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고 있네요. 잠깐 툭 밟아서, 자, 자유로 본선에 올랐고요. 도로 위를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작동하는 부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그시 밟으면 후륜만 움직이죠. 후륜으로만 구동력이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고요.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이제 앞바퀴로도 구동력이 가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그 자잘한 충격들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 노면 충격 지나가는 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고요. 노면 충격에 따라서 차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린다 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차체가 좀 높죠. 높아서 함께 달리는 승용차들 살짝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 SUV를 타는 또 다른 맛이라고 할 수 있죠. 운전자의 시야가 한번 높아지면 다시 내려가기 힘들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SUV를 타던 사람들이 다시 세단으로 내려가는 일은 드물다 라는 걸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V6 4.0 가솔린 엔진의 출력 489마력인데요 9단에서 약 1400 정도 보이네요. 8, 7, 6, 5, 4, 3, 3단 5천까지는 올라갑니다. 2단으로는 당연히, 2단으로는 무리겠죠. 2단으로는 시프트 다운이 안 되고요. 그래서 3단 5000rpm에서 9단 1400rpm 정도까지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킥다운 버튼을 꾹 밟았더니 아주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을 가로지르는 가속감, 이런 거겠죠. 이 무거운 몸무게가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헤비급 선수가 아주 전력 질주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차 몸무게가 공차 중량이 2649kg입니다. 제 몸무게까지 합치면 2.7톤인데요. 무거운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가속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듣기 좋죠.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 상당히 질감이 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 만나게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 한번 볼까요? 엔진 소리도 좀 얌전해지고요.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제로를 가리키죠. 엔진은 멈춘 채로 관성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48V EQ 부스트의
기능이죠. 어댑티브 디스트로닉 플러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요. 자, 차선 다 인식을 했고요. 작동을 해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절대 안 됩니다. 차선이 좀 희미한 구간인데요. 그래도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에서도 ADAS 시스템이 지원하는 반자율 운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의 질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주행의 질감 좀 뭐라고 딱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4개 어댑티브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주고 있어서 차체가 높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안정된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차체가 높아서 어느 정도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약간의 흔들리는 느낌 아주 미세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아주 빠른 속도까지도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바람 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34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에서 엔진 소리도 잔잔하게 지금 살아 있고요. 바람 소리가 아주 좀 심하다 싶어서 계기판을 보니까 역시 그럴 만한 속도다 싶고요. 또한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집중하면서 달릴 수가 있어서 좋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화면 앞에 아주 앞창이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특히나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면을 응시하면서 달리면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가 잘 조율되어 있고요. 노면 잡소리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뤄서 차체의 안정감을 높은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은 구동력을, 앞바퀴의 구동력을 0에서 100%까지 전달을 하죠. 자, 스포츠 모드로 가니까 차체를 좀 낮춰주고요. 정말 탱크가 비행기처럼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날개를 펴면 아마 날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힘 제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죠. 측면 충돌 위험까지 감지하는 프리 세이프티 임펄스 사이드 기능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앞뒤는 물론이고 좌우에 역방향의 충돌 위험까지 감지하고 지원하고 보조해준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속을 할 때 48V EQ 부스트에서도 22마력이 더 지원되는 거죠. 엔진 출력에 더해서 약 22마력의 힘을 더 지원하면서 최대한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성능을 좀 더 끌어올려 주고요. 또한 이렇게 엑셀 오프해서 달릴 때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로 전력을 일부 회수하죠. 그래서 효율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안전띠가 몸을 꽉 쥐어주고 비상등이 깜빡였죠. 충돌이 감지되는 경우에, 차체의 거동이 상당히 불안해서 충돌이 감지되는 경우에 이렇게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이 살짝 숙여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거칠지 않죠. 상당히 여유 있게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역시 GLS SUV의 S클래스답게 여유가 있습니다. 자, 잠깐 속도를 높여서요, 고속 코너링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아주 높은 속도까지 순식간에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제동, 쭉 제동해서 턴. 아주 강한 가속을 하면서 돌아 나가는데 차체의 높이가 있죠. 그래서 차체가 살짝 기우는 느낌, 완전히 속일 수는 없지만 속도에 비해서는 차체가 여유 있게 그렇게 많이 기울지 않고 코너를 마무리하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 플러스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타이어, 앞에 W25,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 차의 거동을 상당히 안정감 있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플래그십답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실내를 확보하고 있어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 느낄 수 있고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에 더해서 재질 하나하나가 무척 고급스럽죠. 이렇게 만져보면 손끝이 먼저 그 느낌을 눈치챕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 호화로움, 편리함,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EQ부스트의 효율 또한 더하고 있죠. 성능과 효율의 균형점을 잘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맛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성능과 효율을 달성하는데 EQ부스트가 톡톡히 한 몫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V8 엔진에서 나오는 489마력 그리고 71.3kgm의 토크,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5.3초입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2649kg, 마력당 무게비 약 5.39kg 나오는데요. 약 5.4kg가 되는 거죠. 5초 내외, 제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6초 내외의 시간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시죠. 스포츠로 가고요. 그리고 에어컨 잠깐 끄죠.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택하겠습니다. 자, GPS 계측기 준비됐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평소 테스트하는 구간의 거의 절반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주파를 해내네요. 자, 아주 강한 힘을 순식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날아오를 것만 같은 그런 가속감 만날 수가 있습니다. 9단 변속기도 아주 부드럽게 그 힘을 조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해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복귀하는 길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출발 후 연비, 오케이. 에코 디스플레이, 여기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에어컨은 19.5도 풍량 1단계로 갑니다. 주행 모드 에코로 가야 되겠죠.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연비, 실주행 연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차 공인복합 연비 7.3입니다. 48V EQ부스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공인복합 연비 7.3으로 인증받았습니다. EQ부스트 다른 차들에서 말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거죠. 내연기관에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48V EQ부스트 시스템이라는 얘기고요.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를 달려와서 행주대교 북단에 이제 이르렀고요. 28km를 24분 동안 달려왔네요. 평균 연비 10.9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시속 67km고요. 10.9면 그게 어딥니까? 자, 공인복합 연비가 7.3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약 50% 이상의 연비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는 막힘없이 8, 90km 정도의 속도로 쭉 정속 주행을 해서 달려올 수 있었고요. 이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면 아마 가다서다 막히는 구간도 있고 할 겁니다. 도심 구간도 지나게 될 테고요. 아마 10.9가 이 차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연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벌써 10.8로 한 단계 0.1 떨어졌죠. 워낙에 무거운 차죠. 2.6톤을 넘기는 공차 중량을 갖고 있어서 무거운 데다가 V8 4.0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엔진 배기량이 크고 출력도 세고
그리고 몸무게도 무겁고 연비 효율 측면에서 보면 좀 불리한 요소들 투성인데요. 다만 하나 48V EQ 부스트가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가속을 해서 차에 탄력을 붙인 뒤에 혹은 앞에 정체가 있을 때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엔진 RPM 제로를 가리키죠. 엔진이 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법 멀리 이렇게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은 수시로 멈추고 회생제동을 이용을 해서 충전이 일어나고요. 충전이 48V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48V EQ 시스템, EQ 부스트,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통합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엔진 시동을 걸고요. 제 시동이 부드럽게 걸릴 수 있습니다. EQ 부스터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셈인데요. 요리할 때 마지막 한 스푼 조미료를 투입을 해서 맛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EQ 부스트가 그런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곡대교 즈음해서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배기량의 고출력 엔진, 교통체증을 만나면 연비 손해를 좀 많이 감수를 해야죠. 네, 이제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에서 시내 구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 연비, 평균 연비 10.5 기록했네요. 간간히 교통량이 많은 체중 구간도 지났는데 리터당 11km 넘지 못했지만 또한 하한선 리터당 10.5를 견고하게 지켜냈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심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약 5km 정도 더 달려가서 최종 목적지 교대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자, 대개 이 구간을 1시간 전후로 통과하는데 지금 58분이니까 그냥 평균적인 주행 환경, 주행 속도 보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도심 구간으로 약 5km 정도 달려갈 텐데요. 연비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지 않아질 겁니다. 뒷걸음질 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막을 수 있을런지요. 두 자릿수 연비는 아마 힘들 듯 하죠. 최종 연비 교대역에서 체크하겠습니다. 늘 마지막 순간 이렇게 힘듭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지했습니다. 연비, 평균 연비 9.7km/리터 기록을 했네요. 자,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교대역까지 정확하게 55km 달려왔습니다. 1시간 21분 걸렸고요. 평균 속도 시속 40km, 평균 연비 리터당 9.7km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7.3이죠. 리터당 2.4km 정도 더 달린 연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증가폭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워낙 이 차의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리터당 9.6을 기록했다는 점도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무게를 좀 더하죠. 그래서 배기량은 크고 몸무게도 높고 여러가지 주행보조 시스템들, 장치들 들어와 있어서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6톤을 넘기죠. 그만큼 무거운 몸무게에 비해서 오히려 이 정도 연비 그래도 잘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오면서 체크해본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GLS 580 포매틱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계기판과 센터페시아의 인포메이션 모니터 두 개의 모니터를 하나로 이어붙여서 아주 대형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카우를 없앴습니다. 지붕 덮개가 없죠. 이 모니터 윗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쓱 쓰다듬어 보면 좀 날카로운 면들이 드러납니다. 뭐 카우를 없앴다는 거, 덮개를 없앨 수는 있지만 그 뒷마무리 이런 그 만듦새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날카로운 단면들 드러나지 않도록 약간 모서리를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3열 시트의 헤드레스트 부분입니다.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어이구 3열 시트 헤드레스트 내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이 다칠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내려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면 툭 확 내려오죠. 3열 헤드레스트 내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아주 탄력적으로 이게 헤드레스트가 내려가는데요. 손가락이
그 사이에 끼면서 좀 다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좀 아플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열 헤드레스트가 접히는 동작은 좀 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져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GLS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GLS 580 포매틱 시승을 했습니다. 다재다능을 뛰어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V8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힘을 EQ 부스트가 보완해주고 있죠. 22마력의 힘을 보태서 성능을 좀 더 보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48V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도 한 차원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활용 점정으로서 조미료 같은 역할을 EQ 부스트가 잘 해내고 있다 싶고요. 넓은 실내 공간을 아주 많은 주행 편의 장비들, 안전 장비들 채워놓고 있어서 운전자는 이 안에서 아주 즐겁고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인테리어를 꽉 채우고 있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도 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저택의 응접실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 고급스러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1억 6,26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의 SUV를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턱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